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정론관에 계신 기자님들, 오늘 그 경제민주화와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에서 최근에 그 상법 개정안 관련해서 통과를 위해서 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또 국회 그리고 관련된 분들께 이 통과에 함께 협조해달라는 그런 호소문을 성명서를 낭독을 하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우리 경제민주화와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멤버들 중에서 시간 되시는 분들 오셨는데요. 왼쪽에서부터 박영진 의원님 오셨고요. 그리고 어기구 의원님, 그리고 저는 이현주 의원이고 또 최명길 의원님 오셨고요. 또 최은열 의원님 오셨고 또 김병욱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유승희 의원님 조금 있다가 오실 것 같습니다. 예, 먼저 그럼 성명서 낭독을 하겠습니다. 경제민주화 기초인 상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우리들의 호소. 2월 임시국회 회기가 절반 이상 지난 상황에서 국민의 염원을 담은 경제사회 개혁법안에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면서 다시 한번 경제민주화의 출발점인 상법 개정안의 처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주당 총선 공약이었던 상법 개정안은 소수 지분으로 기업을 좌지우지해온 재벌 오너의 전횡을 방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경영 활력을 되찾는 경제 회생책입니다. 더욱이 기업이 보다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갖도록 함으로써 정치 권력이 경제 권력과 유착하는 음습한 거래가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개혁 중의 개혁인 것입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는 소수의 지분으로 기업을 지배해온 재벌 오너가 법적으로 취약한 경영 기반을 정치 권력을 이용해 메꿔온 추악한 모습이 만천하에 드러난 사건이다. 대통령과 비선 실세들이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서 재벌 총수와 그 측근들이 이해관계와 결탁해 기업의 민원 해결을 도와준 것이다. 이런 불행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면 국가 권력이 사유화를 방지할 헌법 개정과 동시에 정경 유착이 불가능하도록 다수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장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시장경제 체제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기업의 불투명 경영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이사회와 주주총회 등 기업 의사결정 구조 개혁을 통해 다수 소액주주의 참여와 견제를 보장해야 합니다. 전자투표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다중대표 소송제를 도입해 소액주주들의 주주권 행사를 보장해야 합니다. 동시에 감사위원 분리 선출 및 근로자 대표의 사회이사 후보 추천권 부여 등을 통해 소수 지분만 갖고 재벌 오너가 의사결정을 전행하는 것을 견제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수 지분만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현행 상법의 맹점을 악용하여 주주 공동의 재산인 자사주를 이용한 인적 분할 방식으로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소액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보장하고 지배주주의 전횡을 견제할 이런 장치들은 동시에 도입되어야만 대기업 집단의 지배구조의 책임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어서 한두 개만 선별해 도입하는 것은 경제민주화, 재벌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을 의식한 생색내기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법 개정안을 무산시키거나 왜곡 통과시키기 위한 재벌과 재벌 비호 언론사 일부 정치인들의 행태를 경계합니다. 특히 국정농단의 심부름꾼임이 확인되어 해체되어야 할 전경련이 상법 개정안 반대에 앞장서는 것은 모렴치한 태도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대형 상장사들이 적대적 M&A에 무방비로 노출이 돼서 기업 경영을 심각하게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왜곡된
전 경련의 주장을 여과 없이 보도하는 수구적인 언론들도 진지한 태도로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촉구합니다. 건강한 보수임을 자칭하는 정치권에도 호소합니다. 국가 이익과 건강한 시장 경제를 수호하는 것을 보수의 가치로 인정한다면 정권 수호보다 국가 이익을 생각하고 재벌 비호보다 시장과 기업을 보호하는 것이 먼저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상법 개정안은 보수 진보 이런 논쟁이 아니라 국가를 정상화하고 시장을 활성화하는 요구에 부응하는 것임은 물론 경제 정의가 지켜지는 우리 경제의 선진화의 길입니다. 국회는 온 힘을 다해 상법 개정안 등 개혁 입법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정경 유착을 근절하고 기업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상법 개정안 통과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사당 체제 한계라는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한 바는 아니지만은 이것을 이유로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면은 국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함은 물론이고 이번 국정농단 사건의 교훈이 남긴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은 요원하다고 할 것입니다.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 이번 상법 개정안과 경제 민주화에 관하여 여야 대선 후보들의 공개 토론을 제안합니다. 네, 2017년 2월 19일 경제 민주화와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 일동이 되겠습니다. 우리 모임의 의원님은 연명을 가나다 순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강창일, 강훈식, 고용진, 금태섭, 김두관, 김병욱, 김부겸, 김성수, 노웅래, 민홍철, 박경미, 박영선, 박용진, 박재호, 박찬대, 박홍근, 변재일, 송옥주, 어기구, 오재세, 유승희, 이상민, 이현주, 이원욱, 이종걸, 이춘석, 임종성, 정성호, 정춘숙, 최명길, 최운열 의원 이상 31분의 의원님께서 연명하셨습니다. 네, 이 성명과 관련하여 몇 분의 의원님들께서 하실 말씀들을 하시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성북갑 유승희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탄핵 국면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또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저희가 열심히 탄핵 인용을 위해서 촛불 민심을 담아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는 것과 함께 개혁 입법안을 이번에 반드시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개혁 입법안 중에 하나가 상법 개정안입니다. 이 상법 개정안은 경제 민주화의 기본적인 첫 걸음이기도 하거냐 가장 중요한 디딤돌이기도 합니다. 이 상법 개정안을 미룰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이미 우리 당에서는 당론으로 채택된 바 있는 이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당은 박차를 다하고 또 다른 야당과 함께 또 여당 중에서도 이 말이 통하는 여당과 함께 이 상법 개정안을 같이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다짐하는 그런 성명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국난의 뿌리를 따라 올라가면 정경유착에 우리가 다다릅니다. 한국에서 왜 정경유착이 뿌리를 뽑히지 못할까요? 그것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기업의 경영 투명성 또 지배구조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업 자신이 정부나 정치권의 약점이 잡혀서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기업인들이 상법 개정안의 본질을 이해를 잘 못하시기 때문에 기업을 옥죄는 법이 아닌가 걱정을 하지만 사실은 이 법의 통과야말로 기업을 정치권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는 기업의 독립을 위한 법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이 법이 통과되어야 기업은 기업대로 세계 시장을 나가서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열심히 경영에 매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분당을의 김병욱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는 재벌과 대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원청기업과 하청기업, 기업 간의 차별이 너무나도 심합니다. 그리고 상장기업의 내부 유보금이 수백조에 이르는 등 제대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고용 없는 성장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새로운 경제의 패러다임을 짜지 않고서는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준비한 상법 개정안이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하는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의 기초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반드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충남 당진의 어기고 의원입니다. 제가 옛날에 석사 논문을 우리나라 IMF가 왜 왔는가를 가지고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핵심에는 이 재벌들의 무지막지한 투자, 모랄 해저드가 뒤에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지금 같은 이 산업구조, 이 재벌구조, 이 가족기업 중심의 이 승자독식 구조를 가지고는 우리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상법을 개정해서 이 정치민주화도 중요하지만 경제민주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을 살 길이고 우리 중소기업들이 살 길이고 글로벌 시대에서 우리 기업들이 좀 더 경쟁력이 있고 활기찬 기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자주 있지는 않습니다. 이번 2월 국회에서 반드시 모든 우리 산업 경제 민주화를 요구하는 세력들이 이 상법 개정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출신의 박용진입니다. 일요일 날 오후에 다들 바쁘실 텐데 기자회견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이번 상법 개정안 중에 이른바 이재용 법안, 다시 말씀드려서 자사주를 이용해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가져서는 안 되는 지배력을 갖게 하려고 하는 삼성전자의 인적 분할 관련된 계획에 대해서 그래서 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법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요, 협상 과정에 대해서 우리 원내대표단을 통해 들어보면 이른바 자유당은 덮어놓고 반대이고요, 바른정당은 그 법안을 1년 유예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덮어놓고 반대하는 사람도 나쁘지만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구멍난 그물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자고 잡는 척만 하려고 하는 바른정당도 나쁩니다. 바르지 않습니다. 관련해서 거두절미하고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다른 거 다 사치하고라도요, 도대체 법사위 간사, 자유당의 법사위 간사 김진태 의원은 왜 이 법안을 반대하는지 이유라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 무슨 로비를 받아서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들어서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적어도 이재용 법안과 관련해서 저하고 1대1 토론도 좋고요. 아니면 자신이 없으시면 정책위 의장과 대동하셔가지고 같이 이 법안에 대해서 같이 토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공개 토론요. 반대하는 이유라도 들어보고 국회에서 논의가 되어야지 법안 심사 소위라고 하는 일종의 밀실구조 안에서 덮어놓고 반대하고 그걸로 재벌 총수에게 이익을 주려고 하는 태도라면 저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네, 의원님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이번 국정농단 사건 우리가 상법 개정안조차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그 사건으로 우리가 얻은 교훈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이번에는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협조 부탁드리고 기자님들께서도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최명길 의원님께서 마무리 말씀하시고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마무리 말이라기보다는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중대한 병이 걸린 것으로 진단을 해서 의사 여러분이 머리를 모아서 5, 6가지 약제를 종합한 처방전을 냈는데 이 처방전이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 중에서 일단 알약 하나만 먹어보자. 그리고 나서 효과가 있으면 나머지 것도 해보자. 순차적으로 해보자. 이런 식의 그 처방을 한다는 것은요, 사실 처방을 아니한만 못합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은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모양의 한 부분만 그 채택을 해서 마치 상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처럼 포장하고 간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나라 경제를 더 어렵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전자투표제와 집중투표제 의무화하는 거, 그리고 다중대표 소송제라든지, 그리고 근로자 대표의 사회이사 추천권 같은 것들은 동시에 적용돼야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복합 약제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이 중에서 하나만 빼서 마치 한 것처럼 포장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면은 다시 한번 제고해달라고 강력하게 호소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